자,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네. 그렇게 쭉 같이 몇 년까지 수진 씨랑 같이 사셨나요? 제가 26살까지. 그러다가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26살 때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오게 된 거고요. 집을 나오셨나요? 네. 그럼 제가 집을 집을 나왔죠. 그럼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집을 나와갖고 따로 살았죠, 저는. 어디 가서 따로 사셨나요? 김책에서 말 그대로 방을 따로 얻어서 살았죠. 그러다가 그 집을, 집 없는 가족에게 그 집을 주고 제가 돌격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집을 사용하지 않게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을 줬고, 제가 북한에서 27살 때 돌격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몸 상태는 안 좋았지만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하지만 김책 씨 일비서가 그때 당시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청년동맹 조직부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되게 발전하고 어린 시절에 입당시킬 수 있는 초고속 승진 코스인데? 네, 맞아요. 조직부에서 저도 한의원을 간부인데?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거기 있다가 제가 좀 청원을 했거든요. 네. 저 백두산 성군 발전소에 나가서 좀 일하고 싶다. 네. 그냥 그렇게 보내주면 안 되겠냐. 아이, 또 막 뼛속까지 또 빨갱이네. 북한 기준으로. 그래갖고 제가 떠돌이 생활하는 고아 청년들을 데리고 세례 백두산 성군 청년 발전소로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성군 청년 발전소 때 고명이라는 데서 생활했고, 생활하는 데는 한 가지만 머리를 써야 되는데 중앙지부 재정참모로 있었습니다. 재정참모. 아이, 그것도 뭐 좋아요. 뭐 떼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떼먹는 것이 아니라 저는 떼먹는 놈들 단속을 했습니다. 아, 그게 재정참모예요? 네. 근데 솔직히 중앙지휘부에서 식량을 공급해주면은 여단 지휘부에서 조금 조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걸 조절해야.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그거 거죠. 갖고 저는 몇 년 동안을 타협을 하다 나니까 좀 악력 높은 재정참모로 좀 유명났습니다. 근데 하도 저는 뒷배가 아빠 지인들이라 중앙지휘부에서 앉게 된 이유가, 중앙지휘부에 눌러 앉게 된 이유가, 돌격대엔 저는 모르고 나갔는데 아빠 지인들이, 평양시에 있던 그 지인들이 그 중앙지휘부에 들어박혀 있어갖고. 중앙지휘부. 그래갖고 제가 여기 와서 또 아빠 친구들 보는구나. 그래갖고 안 된다고, 한복도려다니 너는 못 간다. 여기서 있자 우리들이랑. 그래갖고 제가 음식 솜씨가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지휘부에 있는 말 그대로 여단장들이랑 다 그저 같이 밥에 먹는 그걸로 저는 거기 눌러 앉았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때 나가서도 그냥 아프셨군요. 네, 계속 아프니까 약을 먹어도 아프고,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아프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아프셨나요, 증상이? 그때 당시는 말 그대로 복통이죠. 그냥 복통이 배가 아픈 계속 거예요? 심하니까 계속 13년이라는 세월을 복통으로 계속 이겨왔거든요. 그럼 건강하던 사람이 그 오빠의 그런 잔인한 고문과 같은 그 상황을 한번 겪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니까는, 그걸 겪으니까는 말 그대로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는 장기들이 파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중국 가야 되겠다? 아니요, 중국 가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나는 그저 사는 많지만 살자. 원래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제가 아빠 살아있을 생전에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외국 나가서 수술하고 오셔요 하는 허락은 떨어졌어요. 어디서요? 김부자가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허락은 떨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수술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살지 몰라서, 솔직히 저 같은 변명을 갖고서래 북한 사람들 중에서 고위급들이 나가서 수술하고 들어와서 진짜 3년을 못 넘기고 다 죽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빠는 나를 데리고 안 나갔던 거고 수술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는 수술한다는 것보다도 고친다는 그거는 솔직히 없었고. 혹시 병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에 있을 그때 때? 당시도 간 경변, 간 복수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변명을. 그럼 북한에서 간경변과 간복수면 이건 거의 사형 선고인데.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질병이. 치장염도 있었고 모든 게 다 겨운 장기는 다 고장났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런 저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노시지 뭐하러 백두산 성군 청년 발전소 가서 뭐 그런 거 한다고 하셨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 그래서 솔직히 좀 자유롭잖아요. 뭐든지 나는 가면 어떤든 자유롭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갔죠. 결심을 여기 한국으로 오게 된 결심은 중국을 통해서 결심했던 건데 중국에 그럼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중국은 제가 청군발전소를 그만두고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청군청년발전소 2009년도에 김정일이가 현지지도. 맞습니다. 네, 맞아. 그해 제가 돌격대 그만두고 대형단에다 집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대형단에 집을 잡은 이유가 감자 음식은 제가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그때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대형단이란데 또 자리를 네. 잡고 네.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그래서- 살만하던가요? 아니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나 고통스러우니까나 그때 당시도 저희 지금의 엄마가 대형단까지 왔어요. 왜요? 같이 살겠다고 왔더라고요. 나랑 산다고. 음, 오빠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네. 이게 구타를 견디기 힘들어서 솔직히 온 거죠. 아, 네.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언니가 왜 방송에 나와도 되는지 이해가 갔어요. 아무 연고가 없네요. 아무 저쪽에 이제는 그게 미련이 없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네. 삼촌들이 형제 있고 없고. 아, 그건 뭐 삼촌 있으니까나. 발 건너가는 거야, 언니. 발 건너가는 거. 그때 당시 엄마가 또 한 번 왔고 와서 엄마가 살겠다고 해서 같이 산다. 너랑 이제 너 뒷바라지 하면 살겠다. 근데 목적은 돈이었죠. 모든 재산은 나한테 있으니까. 현찰은 다 나한테 있으니까. 평양에서 그러면 뭐 돈이 오거나 친척들로부터 좀 돈이 살게끔 좀 도움을 좀 받았나요? 받죠. 달달이 어느 정도 다 받죠. 또 음, 용돈을 받고 살았고 큰 고모도 잘 살고 있고. 아, 그럼 큰 고모라고 하면 아버지 쪽의 형제는 누나면 네, 김책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가문이니까 네. 또 평양에 그대로 또 건재 있고 한 자리씩 다 하시는 분들이네. 김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큰 할아버지하고는 그 혈통들이니까는 그 말 그대로 열사 혈통들이니까. 열사라고 하는 거죠. 애국 열사 혈통들이니까는 또 그만큼 대우받는 거예요. 음. 딸들까지도 대우가 해주는 잘 거죠. 사는 친척들이 있었네요. 그럼 그 네. 잘 사는 친척들은 대형단에 있는 수진 씨에게 뭐 어떤 경제적 도움이나 이런 도움이 있었나요? 제가 평양에 자주 올라가니까. 음. 2011년도 탈북하고는 그 해에도 2월달에 제가 평양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번호라는 것을 받기가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국민증 하나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어떻게요? 가능합니다. 국민증 하나만 보여주면 무사 통과합니다. 평양에 들어갈 때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그게 근데 그 평양에서 여행 증명서- 태어났다는 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그런 평양에서 게 태어난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고 그리고 또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거기는 민증 번호에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통행증이 또 거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북한의 주민 말 그대로 국민증들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저희 건 조금 색도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들었네. 하하.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이죠. 근데 저희는 종이장 안에 종이장은 초록색입니다. 평양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통행증이나 같은 말 그대로 국민증.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군요. 네.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제가 중국을 넘어가게 된 이유가 대형단에 그 옆집에 살던 할머니 아들이 있는데 중국은 큰 나라 돼갖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귀가 솔깃해가 귓구멍이 좀 커갖고 남의 소리 좀 잘 들어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갖고 따라 나섰는데 바로 잡혔습니다. 몸에 북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건졌는데 뭐 도강하다가 잡히면 여자들은 그저 머리끄당치 잡고서 질질 끌고 가는데 나는 그때 당시 물에 빠지면서래 기절한 상태인데 얘네들은 거의 옥고새를 쳐서까지 모셔다가 온돌방에 눕혀놓고 불까지 떼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잡혔는데 질질질 끌지 않고 업어다가 지금 초소에다 눕혀서
불까지 도대체 떼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던 여자는 누군가라고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럼 그렇게 잡힌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풀려나지 않거든요. 네. 며칠 만에 풀려나셨습니까? 저는 3일 만에 풀려났는데 아무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빈 대접만 해주더라고요. 맛있는 밥에 고깃국에 해서 계속 들이미는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못 먹고요. 3일째 되는 날에, 이틀째 되는 날에 무상검은 그 군부대 보위부에 군 보위부로 저를 이송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송했는데 그 방도 따끈따끈한 좋은 방. 불 아주 그냥 잘 떼주는 방인데 밥을 또 고깃국에 이 밥에 고깃국을 딱 들이밀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그래도 내가 병 고치러 가기 위해서 중국을 넘었다라던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요, 물어보지 아무것도 않았을 거예요? 묻지도 않으니까요. 얘네들이 묻지를 않았어요. 신문을 안 했어요. 그럼 이름도 안 물어봤나요? 네, 이름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저도 좀 의문심이 들어갖고. 근데 이름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계속 그냥 옮기기만 했지.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에 보위부에서 보안성 애들 서희 나왔더라고요. 저 네. 데리러. 네.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죠. 평양에 있는 삼촌 전화번호를 줬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다 전화를 안 했더니 전화를 안 하고 전화번호 그냥 구겨주고 나가려고 할 때 옆구리에다가 차고 있는 핸드폰을 뺏은 거예요. 제가. 네. 핸드폰을 얘는 차고 있으니까는. 네. 그걸 뺏어갖고 제가 눌러서 전화를 걸었죠. 삼촌한테. 그랬더니 삼촌이 웬일로 전화했냐고. 오래간만에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하고 좀 통화해. 나 물에 빠졌는데 얘네들이 건졌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안성에다 넘기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쪽 걔네들이 그 보안성 애들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디를 가든 걔는 건들지 마라. 거기서 삼촌 이름을 밝혔거든요. 춘식이라고. 네. 김춘식이면 북한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부관이니까 누구도 말할 사람 건드릴 사람 뭐 누가 뭐라고 대꾸할 사람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김정일의 부관이었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나와서 어디를 가시렵니까 해서 집으로 가야지 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그냥 가실 겁니까? 많이 아프시다 하는데 그래갖고 새로 집으로 와서 결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또 중국에 넘어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에 넘어갈 때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지만 돈만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생각은 나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네. 강했군요. 어느 정도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먼저 갔으니까나. 그러니까 아빠는 폐암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랬군요. 그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살자. 이왕 뭐 하는 거 살자. 나는 뭐 자유롭게 살든 어디 어쨌든 살면 되겠다. 살면 우리 가족들도 그만한 행복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에 나도 출발을 했어요. 근데 원래 김정일이 해외에 나가서 수술하고 오라면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그런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도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냥 무작정 도강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아, 그때 당시는 아빠가 없었으니까. 네. 아빠가 돌아가신 상태고 2011년도는. 그래갖고 솔직히 2월 달에 제가 평양에 갔다 온 이유도 솔직히 그거죠. 제가 몸 상태가 갈수록 더 망가지니까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서래 어디 가든지 간에 찾지 않기를 바래서 평양까지 갔다 온 거죠. 솔직히. 근데 정작 정말 두만강을 따고 그때 당시 4월 5일 날에 정확하게 청명날에 제가 새벽에 네.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 혼자 건넜나요? 아니면 누구 또 앞에서 길을 봐주면서 같이 건넜나요? 길을 봐줬죠. 네. 돈을 얼마 주었나요? 그건 난 제가 돈을 준 건 아니에요. 누가 나서줬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죠. 저는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때 당시는 다른 데는 다 녹았는데 그 자리만 어떻게 안 녹았더라고요. 왜 안 녹았는지 뭐 얼음다리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거기면 딱 요런 좁은 딱 한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얼음다리가 그 폭의 얼음다리 건너서 돌아서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솔직히. 왜 눈물 났나요? 왠지 뭐 나를 따뜻하게 뭐 안아줄 품도 없고 그런데 왠지 내 태가 묻힌 땅이 돼서 그런지
애절한 감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솔직히 택시가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도 내가 저기를 다시 갈 수 있을까? 못 간다는 예감이 훨씬 더 깊었던 거죠. 네. 그래갖고 아무래도 내가 내 생각에는 저기를 내가 못 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을 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연길 한복판, 중국 한복판인 연길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앞에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오고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이 앞에 누군가 따로 있었던 거죠? 네,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했던 것은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살겠다는 애착은 많았죠.